지난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했죠? 예,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배워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탄 궁금하시죠? 어떤 것들이 이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사실은 뭐 시리즈를 10개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또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또 어떤 것들을 또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사진 보여줬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눈이 확 정화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욕심이 들어오면서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많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구를 몸살나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렇대요. 지구를 우리 몸에 비유하면 고혈압 걸렸다고 한대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암으로 번져서 사망할 수 있다. 고혈압 말기쯤 된다라고 환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시죠? 저도 편안해요. 별로 느끼지 못해. 그러나 지구 곳곳에서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많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 지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들을 이 시간에 함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보세요. 창조할 때는 아니고 벌써 몇백 년이 지났을 때의 바다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 봐도 눈이 정화되죠. 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연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나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요인이 또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셨죠?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거 뭐죠? 입 닦고. 그냥 닦나요? 칫솔로 그냥 닦으시는 분. 뭔가를 묻히죠. 예, 치약을 묻힙니다. 근데 세수하시죠? 뭘로 세수하셨어요? 물로 세수하셨어요? 또 뭔가 좋다고 하는 비누 아니면 무슨 세정제를 가지고 세수를 하시고 또 얼굴에 찍어 발라야죠. 그쵸? 뭐 바르셨어요? 만드신 거 바르셨어요 혹시? 아니죠. 좋다고 하는 것도 사서 발랐어요. 저도 발랐어요. 그리고 청소도 하시죠. 화장실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빨래도 지금 보니까 너무 깔끔해요. 빨래도 깔끔하게 뭐 넣고요? 세제 팍팍 넣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무슨 세제예요. 세제 잘 닦이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합성 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학자들은요, 과거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한 달에 플라스틱 1개를 우리 인간이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공부를 하니까 일주일에 1개씩 먹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카드 있죠? 여러분들 다 카드 갖고 계시죠? 그 카드의 플라스틱 양만큼을 일주일에 1개씩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무엇을 통해서요? 치약을 통해서, 또 세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혹시 고기나 생선 좋아하세요? 우리가 가장 높은 생태계가 인간이기 때문에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지금 건강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정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면역력이라는 것도 주셔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면역력은 똑같이 주어진 게 아니라 어때요?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래요? 하나님이 쉼을 주신 날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날이다 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쉼이 없으면 계속 기계와 같아서 고장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인간에게도 많은 화합물에 노출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개인 면역력을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요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1998년보다 2016년이 마지막 데이트더라고요. 이때가 화합물질 유통 현황이 3배나 증가했대요. 우리 돈만 있으면 슈퍼 가면 다이나믹한 효과를 내는 화학세제들을 너무나 많이 쉽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과거에 비해서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세제를 1숟갈 넣으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2숟갈 넣으니까 더 잘 닦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품도 뭔가 벅적벅적 나야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또 가끔 보니까 물은 조금 아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헹구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잔류 세제도요 1년에 소주잔 한두 잔 정도는 먹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세제 이렇게 따라서 드세요. 그럼 드시겠어요? 안 드시죠 절대. 근데 우리가 1년에 그 잔류 세제량을 만약에 이렇게 따져본다면 소주잔으로 한두 잔 정도는 우리가 마시는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합성세제의 합성이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석유에서 이렇게 추출한 것들이기 때문에 석유화합물질, 합성화합물질 그런 것들은 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르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뭐 갱년기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합성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호르몬처럼 얘가 몸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호르몬이네? 라고 작용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계면활성제. 이게 뭔지 아세요? 세정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타르 색소제, 방부제, 보존제, 향료. 그래서 향이 많이 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가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을 미치냐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 아토피나 천식이나 비염 이런 질병들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특히 저는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훨씬 더 취약해요. 되게 많아요. 과거보다. 이게 다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기의 면역 체계를 합성세제가 들어와서 자기 호르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일으키는 질병이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그런 면역 체계를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아토피, 천식, 비염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합성세제를 많이 사용하고 우리 몸에 많이 노출시킬수록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내분비계에 이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도 과거보다 많고 간염도 많고 생식계 질병도 많고 그래서 내분비계 그다음에 혈액계에 다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식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뭐냐? 제가 말한 것처럼 내분비계에 장애를 추정하는 물건이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호르몬처럼 여겨져서 가짜 호르몬이 우리 몸속을 교란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환경 호르몬이 몸속에 들어오는 경로가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그래서 그거를 경피독, 흡입독, 경구독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경피독은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흡입독은요? 흡입하는 것. 경구독은 입을 통해서 식품 첨가물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구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게 뭘까요? 흡입독은 가스나 스프레이 많이 안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프레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권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구독은 그래도 우리 안식일교인들은 식품 먹을 때 좀 구별하지요. 이제 가공식품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식품 첨가물 이런 거 많이 안 들어있는 거 먹으려고 해요. 안 먹지는 못하지만 해요. 그런데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피도.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장면에서 보여줬죠. 칫솔질. 그것이 칫솔질에서 그 가장 그 점막이 약한 곳들이 입 안이래요. 근데 우리가 치약을 사용하면서 북적북적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겠어요. 근데 흡입독과 경구독은 해독이 된대요.
어느 정도는 땀이나 이런 것들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경피독은 좀 위험한 게 90%가 피부로 흡수되고 10%만 해독되고 나머지는 지방 조직, 미세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남아 있대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안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민해요. 사실은 아이들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상품 하나하나도 바라보고 그다음에 합성세제, 천연세제인가 이런 것들도 보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도 그래요. 이제 가임도 끝났고 그죠? 이미 좀 많이 살아서 괜찮아요 우리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가임 여성인 이제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노출되어져서 부모들이 경각을 갖고 보호하지 않으면 무방비로 노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노출되면 그래도 좀 다행이죠. 또 뭐도 노출되어 있어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거, 저는 제일 또 이제 우리 안식일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 혹시 후라이팬 뭐 사용하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실 후라이팬이거든요. 혹시 스텐 사용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어디서 나온 것 같아. 그 프라이팬에 그 도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불소화합물이에요. 코팅제. 붙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또 열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기스가 나거나 이러면 훨씬 더 많이 그것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보고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후라이팬 장사나 이런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맡고 있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후라이팬을 그 코팅하는 그 공장에서 암 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곳에 불소가 들어있는 불소수지라고 써있는 그것들이 영향을 줬다. 불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어르신들이 아깝다고 조금 기스가 나도 막 견디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면 스텐을 쓰셔야 된다라고 꼭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경피독은 어떻게 흡수되는지 한번 보세요. 점막을 통해서. 그래서 치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머리, 우리 샴푸 되게 많이 쓰잖아요. 샴푸도 되게 위험한 요소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각해야 될 것들이, 요즘에 왜 샴푸 중에서 그 염색 샴푸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염색 샴푸를 발라놓고 거품이 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잘 닦이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어찌됐든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기는 괜찮다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 발라놓고 방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물론 좋은 성분이 안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성분이 들어있지만 그에 반하는 영향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60 몇 세까지가 건강 나이래요. 65세, 67세부터는 약을 먹으면서 유지하는 나이지 건강 나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딘지 한번 봐주세요. 딱 보이죠? 예. 우리 아이들 깨끗하게 한다고 막 닦아주는 거, 우리 어른들 막 닦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합성세제가 어떤 사람들은 손이 이렇게 세제만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합성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농사하시는 분은 아주 급할 때는 농약 대신으로 합성세제를 사용하기도 했대요. 그러니 이 합성세제가,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는데 사실은 치약에 대한 거 제가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치약에 대한 영상을 보면
그게 굉장히 표백도 되고 세척력이 가장 좋은 게 치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치약이 있으면 뭐 닦아요? 변기를 닦아보세요. 정말 깨끗하게 닦이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치약을 이렇게 둘레에다 놓고 거기다 바퀴벌레 엄청 그 생존력 강한 거 아시죠? 치약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다 바퀴벌레 놔놓잖아요. 몇 시간 안에 바퀴벌레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어찌됐든 문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작게 사용하려고 그러고 많이 헹구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출을 짧게 하려고 하고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샤워할 때 어떤 분들은요, 거품을 벅적벅적 아무리 좋은 나는 비싼 거야 이거 비싸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잘 닦이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면 어때요? 온몸을요 비누칠을 싹 해갖고요 노출시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앞에만 빨리 상체만 하고 물로 헹구고 또 하체 다시 닦고 이렇게 해요. 노출을 할 수만 있으면 작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좀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 빨리빨리 헹궈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네네. 네. 2cm. 네. 칫솔 끝까지 막 철철 흐르도록 쓰거든요. 2mm만 써도 충분하게 치아를 닦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입에다 넣고 물 한 컵으로 헹구면은 반 이상 그냥 잇몸에 다 붙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소금으로 왕소금으로 닦지만은 될 수 있으면 치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금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합성세제를 가지고 실험했던 많은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방송을 통해서 많이 사실은 알려져야 되는데 누가 맡고 있을까요? 자본주의가 맡고 있어요. 상업 이것들을 만드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안 팔리겠죠. 아니면 적게 팔리겠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환경학자들이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알려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개개인이 줄이는 그것으로 환경이 좋아지지는 않는데요.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안 하는 것보단 분명히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합성세제들이 또 강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예. 산소막을 막아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여러 가지 그 강이 오염되는 건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합성세제, 계면활성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대 이런 것들은 그냥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또 권하고 싶은 거는 혹시 세수하실 때 손 닦을 때 물 받아서 하세요?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 돼요. 불편을 조금 의도적인 불편을 감수하면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거든요. 세숫대야 사용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세숫대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비교를 해봤어요. 물을 틀어놓고 이 세제를 가지고 세수한 얼굴을 내가 만족할 때까지 깔끔하게 하려면요, 물을 계속 틀어놓고 계속 해야 돼요. 받아가면서. 그러나 세숫대에 받아놓고 일정 부분 그걸로 많이 한 다음에 마지막만 잘 헹구면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전략된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치약 작게 쓰기,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많이 오랫동안 많이 헹구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게 안 쓸 수는 없지만 친환경 세제 골라서 사용하기. 그 중에 이제 대안이 사실은 저는 외부적으로는 EM 강사예요. EM이라 그래서 유용한 미생물을 배양해서 대안으로 합성세제 대안해서 쓰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양천구는 그 구 안에서 EM을 혹시 아시나요? EM을 배급해요. 무료로. 왜냐면 친환경에 동사무소 다 있지는 않고요. 몇 개의 동사무소에 가면
한 번에 1.8리터씩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어떤 동탄 같은 데는 토큰을 줘요. 걔네가 환경과 관련된 좋은 일을 하면 토큰을 줘서 그 토큰을 넣으면 1.8리터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은 EM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안식일학교에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EM 배양하는 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해는 저희 어린이집이 굉장히 30-40년 된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리를 해서 굉장히 환경이 개선됐는데 개선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하수관, 수도관 뭐 이런 것들은 다시 뭐 허물지 않고는 그게 개선이 안 돼서 계속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합성 세제를 사서 뭐 뿌려보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잠시의 그 냄새 효과만 있지 없어서 제가 EM을 공부하게 됐고 EM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지금은 냄새 나지 않아요. 그래서 EM의 가장 그 큰 효과가 뭐냐면 악취 제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 사람들은 EM을 잘 모르는데 농촌에 닭게장을 하시고 돼지를 키우고 농사하시는 분들은 EM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게 냄새 제거에 탁월하기 때문에 특히 닭게장이나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인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 불편해요. 굉장히 그걸 배양해야 되고, 그래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면 나의 몸도 지키고 지구도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일회용 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운동에 대한 거, 맨발 걷기도 있잖아요. 많은 운동을 통해서 어찌됐든 제가 자기 면역력이라고 했잖아요. 나쁜 물질이 땀이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또 자기 건강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유스타트에서 많이 말하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도록 또 자기 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다면 EM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굉장히 간단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유익하셨나요? 네,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